최근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육아 및 가사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에 입국하여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및 업무 범위 문제들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와 앞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해야 하는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은 노동자들이죠, 그죠? 근데 대한민국도 지금 뭐냐면 노동자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노동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과거에 성장할 때는 전부 다 일꾼으로 활동했는데 우리가 70% 지식을 가지고 성장할 때는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노동자도 아니고 연구원도 아니고 이 좀 애매모호하게 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는 뭐냐면 엄청나게 질량 좋은 시대니까 지금은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면 인류연구소에 전부 다 본부예요. 그러면은 국제사회 전부 다 만약에 80억이 있으면 80억들은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도 과거에는 전부 다 노동자로 성장을 했지만 지금 후천시대가 왔으니까 뭘로 지금 받게 되냐면 연구원들로 받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전부 다 인류에 전부 다 30억을 남겨놓고 뭐 했냐면 홍인간들 전부 다 낳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 전부 다 3천만 명이 뭐 했냐면 홍인간 전부 다 지도자들 낳았고 그럼 여기는 홍인간 지도자들 7천만 낳았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되냐면 홍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질량을 다 갖췄으면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노동자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연구원들이 돼야 돼요. 이 연구원들은 뭐 하냐면 내가 지금 직장에 나가요. 내가 지금 자연히 지금 돈을 얻게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도록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일을 하라 내보낸 게 아니고 이 사회를 전부 다 연구하라는 거죠. 막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회에 많이 나간다 그러면 이 사회를 갖다가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니까 이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일 시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70년 동안 성장할 때는 뭐냐면 지식을 다 갖추고 내 나름대로 소질도 있고 기술도 개발하고 뭔가 능력을 다 개발하면서 다 성장했는데 다 성장했으면 이제는 이거 모순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모순된 사회를 갖다가 좀 연구하고 좀 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이 이 사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는데 내가 지금 노동자로 활동을 하는지 이 사회에 좀 연구하러 가는지 전부 다 헷갈려 하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대학교 때 누가 전부 다 뭐냐 가르쳐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너희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는 뭔가 냉철함이 좀 필요할 때 있는데 이 사회를 갖다가 냉철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 그럼 냉철하게 바라본다면은 내가 지금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회를 갖다가 연구를 좀 하러 가야 되는 거죠. 왜? 사회가 전부 다 70년 지식을 가지고 성장했으니까 엄청나게 모순과 전부 다 잡티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순을 전부 다 너희들이 바로 잡아 가야 되는데 그럼 이 모순을 내가 받아들여서 뭐 연구를 좀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대학에서 이 교육을 시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과 좋은 데 나와가지고 기술 잘 배워가지고 그냥 사회 진출해서 그냥 돈 잘 벌고 또 여자분들 또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그냥 자식 놓고 알콩달콩 살면은 그냥 되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교육도 안 시키고 사회에 던져놓으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막 부딪히는 거야.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왜 사회에 나오니까 사회자 부딪히지? 왜 사회 상식을 내가 맛보지? 위에 세대들은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요. 밑에 세대들은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자체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대학 교수님 그래도 존중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 존중을 받았는데, 내가 사회 진출하니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교육을 지금 하나도 안 받았거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사장님이 직원들의 사람을 데릴 때, 바르게 데려가지고 이 사람들 전부 다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인성교육과 사회교육을 같이 좀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네 앞에 사람이 왔는데 왜 사람이 왔냐면 네한테 만약에 내가 지금 몸을 만지는 사람 같으면 네한테 아픈 사람이 왔지 않냐. 그럼 아픈 사람이 왜 왔냐면은 이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플까? 이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을까? 이 사람이 왜 지금 사회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살고 있을까? 라고 좀 연구를 좀 하라고 지금 보냈는데 어떤 기술과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몸을 나사주고 또 의사들도 뭐냐면 내 앞에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들 전부 다 몸을 나사주고 그냥 몸을 나사주는 걸로 갔던 거예요. 그러면 의사 앞에 지금 환자가 왔으면 이 사람이 지금 왜 온 거예요? 연구하러 온 거예요. 근데 몇십 년 동안 뭐냐면 내가 지금 의과대학 다니면서 기술을 지금 갖췄으니까 이 기술을 갖춰가지고 내가 이 사람 좀 나사주고 자리 이 사람을 계속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지금 연구 자료를 보내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사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하러 가는 거예요? 노동하러 가는 거예요? 사회 활동하러 가는 거예요? 사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회 활동이 바로 뭐냐면 공부하러 간 거거든. 그러면은 내 앞에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내한테 사람을 보냈을 때는요, 이 어려운 사람을 다 보내게끔 돼 있어.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아니면 내 앞에 사람하고 부딪히든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 자식하고 힘들어지든 모든 힘든 사람들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내 앞에 보내는데 왜 이렇게 보내냐면 이 사람을 전부 다 좀 연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회에 좀 연구하면서 내가 뭔가 좀 정리한 게 있으면 이거 스케치도 좀 해보고 스케치 해가지고 다시 또 정리해보고 다시 또 정리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혹시 내가 논리가 아닐까? 저 사람들이 바르게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 보는 건 아닐까? 이 냉철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모르면은 또 유튜브에 멘토나 스승이 있으니까 또 인성 강의를 들어가면서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점점 조금씩 채워가는 거야. 그럼 노동자가 있나요? 없어요. 노동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사회 인성 교육을 지금 못 시키고 사회 그냥 던져놨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부딪히는 거야. 그래놓고 학교에서 교수님이 갈 때 이렇게 안 했는데 내가 이 기술 배우고 사회 나가면은 사회 나를 항상 내가 반기고 기다릴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회는 내려갔다 반기는 게 아니고 어떤 노동자, 어떤 좀 노예가 좀 없나? 내 말 좀 잘 듣고 월급 좀 더 쳐주면은 한 달에 한 200 쳐주면은 감사히 그냥 내 말 잘 들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좀 더 공부해서 만든 게 없는데 이 기본 교육을 지금 안 시키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전부 다 일로 다 들어와요. 그럼 왜 들어오냐면 지금 후천시대예요. 후천시대가 언제냐면 2013년도부터 전부 다 후천시대래. 그럼 후천시대는 뭐냐면 이 뿌리가 이런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엄청난 지금 뭐냐면 교육 작품, 콘텐츠를 정확하게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제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 전부 다 뭔가를 갖다가 가르쳐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지는 않고 뭐 했냐면은 그냥 가사 도우미 시키고 우리 3D 업종이 있는데 3D 업종에 사람이 모자라니까 저 외국인 노동자 쓰고 이상한 일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는 모르고 왔어요. 자연히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좀 더 대한민국에 들어가지고 할 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지금 뿌리로 다 몰려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뿌리로 지금 몰려오면 이제 시작인데 2030년 되면요. 저 중국의 53개국 소수민족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들어와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조금 밑에 있는 사람 40% 후진국이죠. 40% 후진국, 그 다음에 중진국, 선진국 중에서도 저 소수민족들 전부 다 뭐냐면 중국이란 국가는 잘 살지만 전부 다 엄청나게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하냐면 뿌리로 전부 다 이동을 해가지고 전부 다 교육을 다 받으러 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교육을 좀 받으러 오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성 교육을 받아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전부 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외국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조차도 뭐냐면 사회 인성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사회에 어떻게 진출해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사회 활동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기본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전부 다 뭐가 되냐면 노동자가 뭐냐면 세련되게 표현해서 노동자인데 전부 다 현대판 노예예요. 과거에 전부 다 노예로 다 성장해가지고 노예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생산업종에 전부 다 부려먹으려고 이 사람들한테 좀 부드러운 말이 없을까라고 연구를 지식이 했단 말이에요. 지식이 연구하다 보니 뭐가 나왔냐면 노동자를 하자.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노동자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뭘 하냐면 조금 좀 질량이 좋아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노동자고 근로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이런 붙인 게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뭐라냐 우리가 근로자다 근로자. 그럼 근로자가 맞으면 노동자라는 이름하고 근로자가 있는데 근로자라는 이름을 쓰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면 근로자는 전부 다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회 활동하면서 한 주 3일은 내가 일을 좀 하고 나머지 4일은 뭐냐면 전부 다 연구 활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근로자예요. 근데 우리는 근로자하고 노동자하고 현대판 노예하고 전부 다 헷갈려서 가지고 내가 노동자인지 내가 일꾼인지 아니면 내가 근로자인지 내가 노예인지 아무것도 지금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노동자에서 내가 탈피했다면 내가 노동력에 가입돼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이 전부 다 뭐냐면 공무원도 노조가 있어요. 좀 현대가 노조가 강성 노조가 있어요. 대기업의 노조가 다 있어요. 나중에 삼성이 뭐냐면 노조 때문에 전부 다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럼 공무원도 노조가 있고 저 학교 선생님들 뭐라냐면 옛날에 전부 다 스승의 은혜는 해가 좀 더 엄청나게 좀 더 존경받던 사람들인데 스승들이 뭐라냐면은 우리도 열심히 지금 일을 하니까 우리도 좀 더 뭔가 노조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좀 다 스승이 돼야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될 사람들이 뭐라냐면 우리도 노동조합을 좀 만들자. 그래서 선생님도 노조에 있었어요. 있을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그럼 공무원도 노조가 있고 공무원도 공인하면서 노조가 있고 저 학교 선생님들도 공인하면서 전부 다 노조가 다 있고 노조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름을 갖다 근로자를 바꿨으면 내가 노동자라서 이제 탈피했잖아요. 탈피했으면 전부 다 조합 다 없애야 돼요.
조합도 없애가지고 그럼 근로자가 돼야 돼. 공무원도 근로자, 선생님도 근로자, 사회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근로자가 돼가지고 이 사회를 갖다 뭐 하냐면 근로자는 3대 7의 법칙 해가지고 내가 30%는 뭐냐면 사회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70%는 뭐냐면 이 사회를 갖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을 갖다 연구해야 되고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전부 다 연구해 스케치에 정리해가지고 내가 멋진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 후배가 있으면 후배한테 물려줘야 되고 내가 만약 사장이면 사장이 직원들한테 뭔가 교육을 시키는 교육 콘텐츠를 정확하게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안 해놓고 실력이 좋아져 버렸어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실력이 얼마나 좋아졌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성장할 때는 전부 다 뭐냐면 3D 기술로 성장했어요. 이 3D 기술은 뭐냐면 세계에서 모든 지식과 문화 기술이 들어올 때 이 기술이 묻혀 들어온 거예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 3D 기술이거든. 왜? 다 성장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 뭘로 성장했냐면 남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가지고 성장한 거예요. 3D 업종에서. 그럼 이 기술이 전부 다 대한민국이 다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중소기업에서 우리가 만지면서 뭐냐면 저 숟가락 하나 만드는 것도 뭐 이상한 화학약품 넣어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이거 3D 업종이에요. 저 공사판에서 천자 일하는 것도 전부 다 그렇고 공장에서 뭐 옷 하나 만들고 양말 하나 만드는 것도 뭐 물건 만들기 모든 게 바로 뭐냐 지금 3D 업종이 돼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남들이 하지 않는 이 3D 업종을 갖다가 전 세계에 다 들어온 기술 가지고 전부 다 성장했어요. 그래서 단순간에 뭐냐면 70년 동안에 세계 10몇 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선진국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 사람들 이쪽으로 올 때는 뭐냐면 그 중에서 40% 넘어오거든. 그럼 40% 넘어올 사람들 뭐 하러 오냐면 이 3D 기술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왜? 그 중에 40% 성장하려면 우리도 그랬듯이 저 사람들이 나라가 전부 다 성장하려면 이 3D 기술이 없으면 절대 성장을 못할 겸 돼 있어. 그러면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힘들더라도 뭐 회사가 부도나고 지금 사업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3D 기술, 중소, 중견기업을 갖다 유지를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전부 다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조금은 뭐냐면은 좀 거둬들일 수 있어도 망할 수는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부도나는 걸 다 막아가면서 은행에서 전부 다 대출 다 시켜가지고 전부 다 이 중소기업을 유지하는 이유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40% 후진국, 그 다음 중진국 30%에서 이 기술을 배우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술을 지금 배우러 왔는데 지금 기술을 배우러 온 거는 맞아요. 그래서 기술 연수 교육으로 온다잖아. 그러면 왔는데, 자격으로 왔는데, 교육은 안 시키는 거야.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교육시키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어떤 명분을 가지고 왔는지를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지금 멘토가 말하는 식으로 이 교육 콘텐츠가 쫙 있어가지고 역사 교육을 다 시켜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 전부 다 세계에 없는 기술을 전부 다 우리가 다 들러봐가지고 전부 다 그 기술을 공유해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 이 기술을 가지고 성장할 때다. 라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 과정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이렇게 변천 과정을. 그런 다음에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